안녕하세요. 이과 여자의 진리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랩장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학기 중이시죠, 아직. 4월이니까. 그쵸. 학기 중인데, 그래도 이번 주는 중간고사 주라서 네,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음, 음, 네. 너무 좋네요. 음. 어제가 세계 과학의 날이었다고요? 4월 20일. 맞아. 맞아요. 네, 4월 21일. 네, 과학의 날. 음, 맞습니다. 저희가 과학의 날 바로 다음 날 지금 저기 녹음을 하게 돼가지고, 네, 하루 조금 늦게 축하를 하게 됐네요. 음. 페이스북에 올리신 글 봤어요. 그, 맞아, 추천사 맞아. 썼던 책들 정리해서 올리신. 맞아요. 네네네. 원래는, 제 책을 올릴까 하다가, 제 책은 한번 그 3월 8일이 또 세계 여성의 날이었잖아요. 그때도 저희 왜, 그때는 딱 그날에 녹음했던 것 같아. 그쵸? 세계 여성 과학인의 날인가? 2월 여성 과학의 날. 그렇지, 그렇지. 맞아. 그날이었지. 그거는 2월이었나? 그때는 2월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 맞아. 여성 과학의 날. 그러네요, 그러네. 음. 상반기에 몰려 있네요. 명절들이. 그러네. 2, 3, 4 이렇게 몰려있네. 네. 아무튼 하여튼, 제 책을 올리고 나서 4월 21일에 한 번 더 올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추천사를 썼던 책들이, 뭐 과학책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냥 한번 모아서 따로 막 또 다 하나하나 뭐 새로운 책들을 추천하기는 좀 부담이 되니까 한번 모아서 올려봐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한번 해봤습니다. 네. 혹시 책 제목이 기억나시는, 오, 책을 또 여기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지. 일단은 제가 약간은 순서에도 조금 의미를 두고 추천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물리학이 잃어버린 여성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요거는 뭐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 물리학사 책이에요. 물리학사 책인데, 그걸 굉장히 젠더 관점에서, 어, 굉장히 재밌게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수리남 곤충의 변태라고 하는 책은, 요거는 식물학자이면서 또, 약간 일러스트레이터? 이기도 했던 분인데, 한 400년 전에 이분이 아마 독일 출신이고 네덜란드 뭐 이쪽에서 활동하셨던 마리아 지빌라 메리안이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죠. 여성 과학자가 쓴 곤충 책이에요. 요거를 제가 추천사를 썼었고요. 번역된 책에. 그리고 세 번째가 도나 해러웨이의 유명한 책 영장류 사이보그 그리고 여자. 그다음에 또 같은 그 STS 분야에 또 유명하신 분 브리노 라투르 선생님이 쓰신 브리노 라투르의 과학 인문학 편지라고 하는 책이고 그다음이 과학책을 두 분의 이공계 출신 한 분은 기자고 한 분은 연구자이신 그분도 STS 연구자이신데 약간 서평집 일종의 서평집으로 쓰신 평행세계의 그대에게라는 책이고요. 그 다음이 지구를 구할 여자들이라고 해서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약간 기술 쪽에 가까워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그래서 이것도 약간 페미니스트 과학기술사라고 해서 사례들 위주로 쭉 굉장히 이것도 재밌게 어, 쓴 책이고 이거는 제가 하미나 작가님하고 해제를 공동으로 같이 썼던 책이었고요. 그 다음이
학습하는 직업이라고 유재현 선생님 그 AI 뭐랄까 AI 분야에 계신 유재현 선생님 그리고 같은 또 AI 관련 혹은 IT 관련한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은 이제 조경숙 선생님. 조경숙 선생님은 저희 진리아라님 인터뷰도 한번 하셨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추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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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고 싶은 책들이 많네요. 진짜. 저는 항상 추천사를 되게 진심으로 쓰기 때문에. 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좀 음. 그나마 가벼운 책이 어떤 걸까요? 어, 그거는 지구를 구할 여자들. 네. 네, 이게 제일 진짜 그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좀 가볍게. 음. 저는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와, 부장님께는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기나긴 구직 끝에 드디어 취직이 돼서 그 암스테르담 대학병원의 산부인과 팀이랑 팀에 이제 포닥으로 6월 달부터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와, 너무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또 이과 여자에서 다 같이 또 걱정도 하고 막, 그죠? 응원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네. 아, 너무, 너무 다행이네. 너무 축하합니다. 어떻게, 뭐,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심정이 들쑥날쑥해요. 사실 이게 이제 기회가 오게 된 게, 병원 내에서 내부적인 지원금이 있었어요. 포스닥 커리어 브리징 그랜트라고 공고가 떴었고, 그래서 기존에 썼던 마리 큐리 그 지원서를 이제 재탕을 해서 지원을 한 거고, 거기서 서류 심사와 인터뷰 심사를 통해서 이제 3명을 선발을 했어요. 지원자가 10명 이상이어야지만 진행을 한다 그래서 10명 이상 지원자가 있다는 것까지는 알고, 그리고 또, 인터뷰를 들어가니까 커뮤니티가 8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꽤나 신경 써서 뽑은, 어, 그런 선발 절차가 있었던 그랜트인데, 제가 이 면접을 본 게 3월인가 2월인가 그랬어요. 어, 근데 그때 막 면접을 준비하면서 막 너무 하기 싫다 생각하면서 울고, 막 전날에도 울고, 면접 보고 난 뒤에도 하기 싫어 하면서 울고. 음, 그래서 이거 돼도 나는 갈지 말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에 있었는데, 이제 한 달 전에 결과가 나왔고, 그때도 그냥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너무 이제 오랜 기다림과 여러 번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음, 이미 많이 지친 상황이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긴가민가 했는데 결국은 어, 기대감이 계속 생기게 되더라고요. 좋은 기회라는 게 확실히 이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연구 주제가 제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 지정해 준 게 여성 성기 클리토리스의 신경 해부학 연구 주제를 이제 배정을 받아서, 왜냐면 기존에 썼던 자궁 연구는 이미 다른 박사 과정 학생이 제가 없는 동안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다음 프로젝트를 제가 배정을 받았고, 그게 꽤나 어 흥미롭고
새롭고 익사이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갈 생각에 설레는 고 또 한편 이제 독일에서 네덜란드로 이사도 가야 되고 뭐 책 작업하는 것도 어떻게 될지 지금 뭐 방향 음, 설정을 아직 하는 중이고 팟캐스트도 계속 잘하고 싶고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생각이 많은 그런 음, 책입니다. 저는 근데 진짜 다른 건 모르겠고, 연구 주제 듣고 진짜 너무, 저도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진짜 주제는 참, 그러니까 뭐, 일부러 선택하신 게 아닌데, 역시 잘 될 사람은 다, 아시죠? 잘 될 사람은 다 잘 된다. 약간 그런 음, 느낌으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자궁보다 더 뭔가 더 재밌을 만한 주제. 음, 어.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더 의미가 더 있을 수 있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주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그 주제를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 줄리아라 님이 연구하신다니까 그냥 너무 믿음이 가면서 마음이 놓이네요. 음, 네. 사실, 아니, 근데 네네네. 말씀하세요. 그 포닥 1년짜리? 몇 년이에요? 그 병원에서는 웬만하면 처음에는 1년 계약만 준대요. 아, 그래서 지금 계약서 상으로는 1년 하고, 뭐, 되게 베이그한, 뭐, 릴라이블 하다, 뭐, 서스테이너블 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면 1년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게 막 정확한 오, 기준 없이 연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둔 어, 상태인데, 음, 거기에도 이제 포닥 네트워크? 포닥 연합?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이걸 2년짜리로 해달라 해도 웬만하면 안 해줄 거다. 신입은 음, 웬만하면 1년으로만 시작을 한다,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음, 해서 일단은 음, 그렇게 가려고요. 그러면 2년, 어떻게 보면 1년 계약하고 1년 연장? 뭐 1년 재계약? 그래서 결국 총 2년?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조차도 열려 있는? 1년은 확실하고요. 그 이후는, 예, 사실 모든 포닥이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의 포닥들이. 예. 음, 음. 그- 네, 포닥이 참 그 기간이 너무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예전에 포닥할 때 그랬지만, 야, 세상에 사람을 이런 식으로 쓸 생각을 어떻게, 어? 그 선진국이란 데서도 이 고학력자들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 쓰나? 약간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어, 저 때도 그렇지만, 음, 근데 작년에 한 여름에 3개월 정도 암스테르담 대학병원에 이제 나갈 때, 그때는 임금까지 받지는 못하고 거주비만 지원을 받았던 상황인데, 그때도 포닥 네트워크에서 이제 행사를 뭐 이렇게 연 게 있었는데, 그게 인사팀 사람들 초빙해가지고 그들 입장에선 포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런 음, 발표를 열었었어요. 행사, 음, 작은 모임? 음, 근데 그분들의 발표를 들어보니까 거의 뭐 이래도 안 나갈 거야? 너네들은 그냥 사회에, 그러니까 우린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이게 우리 사회는 그렇게 많은 포닥을 양성할 뜻이 없고 웬만하면 취직했으면 하는 그러한, 왜 취직 안 해? 약간 이런, 그러니까 회사로 밖으로, 그러니까 어, 왜 안 떠나? 산업계로 취직해야지. 어, 약간 어, 이런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어, 뭔지 좀 왠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왜 너의 그 길을 여기에서만 찾고 자꾸 여기에서만 얘기할 필요 없이 더 넓은 곳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봐. 약간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음, 그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사실 포닥 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는 아니 뭐 1년 하고 뭐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짐 싸야 되고 또 짐 싸야 되고 이게 힘들어. 사실 요거를 어떻게 뭐 뭔가 대책이 필요한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어 그렇게까지 해서 왜 여기에 있으려고 막 약간 이런 느낌? 네. 음, 음. 호닥이 그러면은 많이 실제로 그러니까 별로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연구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연구소에 포닥 그렇게 별로 안 필요해.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일단 음, 박사 과정생은 인건비가 싸니까, 그리고 굴려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고, 음, 하니까 시스템적으로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게 말이 되지만, 박사가 된 이후에는 인건비가 비싸고, 그리고 그만큼의 그 스페셜라이즈드 스킬을 요구하는 되는 일이 그렇게 사실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프레이징 음. 해야 되는지 맞겠는데 모르겠는데요. 예. 대학원생들이 어쨌든 일을 하니까 예. 연구를 굳이 포닥을 그런 논리구나. 음, 그런 논리구나. 그래서 그 신진아 선생님 책 보면 그 음, 그레노블에서 음, 프랑스에서 박사학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거의 대학원생 대상으로 하는 그 커리어 관련 토크에서 미안하지만 너네들 중에 20%만 학기에 남을 수 있는 정도의 일자리밖에 없다. 졸업 후에는 다른 길을 음, 미리미리 알아봐라. 그렇게 대놓고 말을 했다고 음, 음, 써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음, 그래서 막 자기 본인 그 신장 박사님 친구들은 뭐 심지어 치즈 만드는 법, 빵 만드는 법 이런 거 미리 배워놓고 나중에 박사 딴 친 다음에 막 맞아. 제빵 이쪽으로 나가고 막 어, 그런 난 얘기 듣고 제가 그걸 읽고 진짜 무릎을 탁 쳤거든요. 근데 그러면 문제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 빼고 나머지 80%가 밖에서 소화가 안 된다는 게, 그쵸? 이 사람들이 갈 기업 연구소도 별로 없다. 아닌가요? 사실 기업에서 아니, 연구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이제 어. 취직이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뭐 그러니까 바로 대기업에 뭐 좋은 자리로 가진 못하지만 막 음, 취직을 못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긴 해요. 박사를 졸업한 다음에 이공계 제 주변에 봤을 음, 때는. 네. 음, 뭐 근데 어쨌든 스타트업이라도. 네. 그렇지. 스타트업 갈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 박사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학계에 남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선호되는 거네요. 그쵸? 글쎄요. 그게 지역마다 약간 선호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들어갈 때부터 나는 박사가 내가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시기일 거야라는 걸 알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저도 사실 박사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갔거든요. 이때만 내가 박사 다음엔 취직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음, 했었고 그걸 알고 음. 들어가는 그런 그 지역권이 있고 제 생각에 한국에서는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한테는 이게 항상 미스테리예요. 어. 아니, 이게 그때 제가 하여튼 일본에서 올해 초에 막 거기도 막 뭐 리서처 막 이런 사람들 하여튼 거기 무슨 뭐 소사이어티 막 이런 데서 보고서 내고 했던 뭐 하여튼 그거 보면서도 느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도 보면 딱 있는 게 사회에서의 수요와 이공계 인력 사이에 미스매치가 너무 크다. 음. 그래서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공계 인력이 오히려 과잉인데 또 어디에서는 계속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래서 막 양성해야 된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양쪽이 다 불만인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음. 그래서 그 사이에서 고통받는 거는 대개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사실 특히 포닥들이 그 포닥이라는 시기가 너무, 나는 이것 좀 어떻게, 이걸 없애야지, 제 생각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 이공계 인력 이거, 이런 거 항상 걱정하시는 분들이 하는 그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똑똑한 애들이 뭐 의대, 뭐 치대 이런 데로 다 빠진다고. 저는 사실 그거에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포닥이라는 이 엄청난 불안정한 시기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너무 큰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가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이게 참 저는 미스테리예요. 네. 이 아예 그냥 인력 쪽 하시는 분 한번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쵸. 하여튼 그 와중에 그 바늘구멍을 뚫고 들어가신 우리 진리아라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참, 진짜, 아니, 왜냐면, 아까 뭐, 무슨, 그 커미티에 뭐, 8명이 있고 막, 그죠? 뭐, 지원자가 10명 이상 안 되면 아예 시작도 안 하고, 그랬다면서요. 와, 그렇게 어렵게 사람을 뽑았는데, 1년 계약? 와, 이게 저는 진짜 한 10년 일할 사람 뽑는 것처럼 뽑는 느낌인데, 1년이라니, 약간 이런, 그래서 이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은 처음 해봤어요. 그러게요. 좀 음, 많이 공을 들여서 하네요. 어. 아니, 솔직히 그렇게 1년 할 거면은 그냥 뭐 거기 있는 PI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번 아는 사람 데리고 와서 써보고 그냥 이 정도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한 2명 정도, 두세 명 정도 커미티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너무 제대로 뽑는 것 같아서 내가 기간을 잘못 알았나? 이러고선 다시 한번 여쭤본 건데. 네. 아유, 아무튼 너무, 그 울면서, 면접 준비하고, 세상에. 웬일이야, 웬일. 너무 수고 많았네요, 진짜. 음, 네, 진짜 취직이 되니까 세상이 핑크빛으로 보이고, 맞아, 맞아. 맞아. 그렇지. 음. 얼굴이 폈어, 폈어. 네, 또 놀랐던 거는 계약서를 받았는데 음. 풀타임 근무가 주 34.5시간인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박사과정 때 독일에서 받았던 풀타임 근무 시간 계약서를 봤을 때는 주 40시간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작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음. 네덜란드는 역시 더 일을 안 하는구나. 음. 확실히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어도 정말 다른 나라다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어요. 음. 그건 좀 괜찮네요. 네. 어. 하여튼 정해진 시간이 그렇게, 적다는 거는. 거기도 그러면 그런 거 있어요? 뭐, 1년 동안 논문 몇 편 이상이라든지 뭔가 그런 조건?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정말 베이그, 애매모호하게 그냥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보여주면 계약이 연장될 아, 수도 있다. 이렇게만 써놔가지고 정말 그런 식이구나. 어쩌라는 거죠. 아, 근데 이 논문, 그랜트가 원래 주는 게 약간 임시적으로 너 고용해 줄 테니까 다른 데서 펠로십 2, 3년짜리 따와. 이 기간 동안 너가 할 일은 돈을 따오는 거야. 라고 컬이 음, 나올 땐 써 있었어요. 근데 또 PI가 기대하는 거는 1년 안에 연구 성과를 내.
그러니까 PI가 그렇지. 기대하는 바와 또 돈을 주는 그 부서에서 기대하는 바가 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네. 네. 아, 그러네요. 진짜 확연히 다르네, 확연히 진짜. 음, 음, 저는 너무 부담 없이 저는 사실 막 학계에 막 교수가 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하는 만큼 하자. 너무 나를 갈아넣지 않는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음, 있어요. 음, 음, 음. 음. 야짱님도 소식을 좀 전해주세요. 아, 저의 소식이요. 저는 일단, 하나는 그 EBS에 취미는 과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과학 프로그램. 거기 제가 녹화를 하고 왔습니다. 방송은 5월 말에 나갈 거고요. 방송이 뭐, 하여튼, 나간 후 정도에 그게 아마 EBS에서 나가고 아마 유튜브에도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방을 놓쳐도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볼 수 있게 그렇게 오픈을 하니까 제가 그때쯤 되면 다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방송에 대해서 좀 아셨나요? 취미는 과학이라는 방송? 이게 사실 제가 그 제작진이랑 미팅할 때도 얘기했는데 알고 있었어요. 음. 이런 프로를 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MC가 데프콘이에요. 네. 데프콘 아시죠?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 그래도 메이저급? 그래도 이렇게 TV에 많이 나오는 연예인을 이제 고정 MC로 놓고, 그다음에 과학자가 처음에는 두 명이었고, 나중에는 세 명이 이제 고정 패널로 해서 네 명이 주로 진행을 하고, 이제 한 명 정도, 한 명, 두 명 정도씩 또 이제 게스트로 이제 주제별로 전문가를 부르는 그런 그 시스템인데, 사실 제가 이제 이거를 처음 안 거는 뭐냐면 나오는 사람들이 다 남자다. 이걸로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화면에 딱 잡힌 과학자와 MC 모든 사람이 다 남성들만 돼가지고 네 명, 다섯 명이 빽빽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다 남자냐. 약간 다 남자네. 약간 이런 걸로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하여튼 이 프로그램 존재를 안 게 또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 커뮤니케이션 하여튼 과학 채널 중에 뭔가 한 뭐 열 몇 명 되는 과학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무슨 뭐 하여튼 화가 있었는데 진짜 거의 한 20명 가까운 과학자가 정말 100%다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엄청 SNS에서 막 비판을 하고 그게 끝날 무렵에 약간 요거에 대한 얘기도 제가 비슷한 그걸로 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 남자지? 아직도 왜 이러지? 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무조건 나가자. 라고 해서 어, 나가게 됐고 그러고 나서 좀 찾아보니까 가끔 가다가 게스트로 여성 과학자들이 나오긴 했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제작진하고 미팅할 때도 이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도 굉장히 약간 저희도 되게 뭐 여성 과학자 뭐 모시고 뭐 가능하면 많이 모시고 싶은데 뭐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여튼 신경 쓰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취미는 과학이라는 제목 자체가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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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니까 과학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제 데프콘이 완전 과학을 사실은 잘 모르는 그 사람의 대표인 셈이죠. 그래서, 어, 약간 이제 그런 거, 어떤 화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나 어디 가서 과학에 대해서 좀 안다 라고 말하려면 어디까지 알면 되냐. 약간 이런 컨셉? 그래서 별 되게,
이랑 음.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딱 취미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도 막 이 뭐 이름을 뭐 이렇게 지었는지 막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냥 그 제목이 주는 과학을 되게 그래도 가볍게 만들어주는 용도로 취미라는 걸 붙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나오는 사람들은 전문가 과학자들이 나오지만, 어쨌든 듣는 사람에게는 과학이 직업은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취미를 즐기듯이 과학을 재밌게 한번 즐겨보세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데프콘 자체도 막 이렇게 좀 재밌게 막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질문도 굉장히 진짜 뭐랄까 되게 그냥 정말 정말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막 질문을 하는. 그래서 음, 음. 그리고 중간중간에 과학자들이 무슨 설명을 해주면 그거를 데프콘이 되게 완전 진짜 과학적이지 않은 용어로 막, 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막 이러면서 한 번씩 정리해주고, 어, 어떻게 보면 막 말도 안 되는 질문 막 던져서 오히려 그걸로 사람들이, 이제 더 이렇게 근본적인 거를 좀 더, 그러니까 과학자들한테 가능한 더 쉽게 설명을 유도하는 그런 멘트를 막 좀 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리고 약간 쓸데없는 농담 이런 것도 이렇게 막 꼭 과학하고 관련 없는 그런 농담 같은 것도 막 하고 하니까 이제 보면은 되게 재밌기는 해요. 아, 그래요? 예, 예. 약간 토크쇼처럼 막 그런 얘기도 조금 하면서 과학 얘기도 막 완전 기본에서부터 막 질문을 하니까 진짜 보고 있으면 오 되게 진짜 내가 이해가 되게 잘 되고 있다 하는 느낌이 진짜 들고 분위기가 일단 되게 이렇게 좀 밝은 분위기? 웃긴 분위기? 네. 그렇더라고요. 음. 기대가 되네요. 선생님, 그 랩장님 나온 화가 어떻게 그러니까. 돼서 나올게 될지. 어, 저는 진짜 약간 기대 반, 걱정 반. 그래요. 저도 사실 알고리즘에 옆에 뜨긴 했었는데 가끔씩 특히 저 이제 어, 이과 여자 채널을 팠잖아요. 유튜브 채널을. 그래서 팟캐스트를 올려놓으면 연관으로 이렇게 뭐 관련 영상으로 뜨더라고요. 근데 음, 저도 이제 썸네일 보면 항상 남성분들만 계셔서 아 여전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볼 음, 마음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재생을 했던 것 같은데 재생을 하니까 어떤 전문가 분께서 막 어떤 그냥 지식을 얘기하시고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우와 막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신기한 사실 음, 얘기하고 그럼 우와 하는 이 정도의 그 몇 초 영상을 보고 그렇게 뭐 이렇게 구미가 당기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음, 했었는데 좀 음. 또 랩장님이 나오시면 다른 분위기가 또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아, 이걸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사실 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게 1번은 일단 아직 방송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2번은 방송에 나온 후라고 해도 그래도 사람이 이게 또 그게 있잖아. 나를 불러준 막 이게 있는데 그리고 열심히 같이 만들었던 게 있는데 또 너무 또 제가 또 비판적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는 이거 두 개가 있어서 약간 제가 방송을 보고 나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그 수위 조절을 해서. 네네. 근데 한 가지 이번에 제가 분명하게 느낀 거는 역시 우리 이 이과 여자가 진짜 이건 너무나 독보적이다. 음,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최근에 우리 이과 여자를 하면서 더 확신을 하게 된 게 과학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과학 이야기를 뭐 과학 이야기 뭘 무슨 과학 이야기를 하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누가 과학 이야기를 하냐가 중요하다. 음, 저는 그거에 이제 거의 확신을 이제 갖게 됐는데 누가 이야기하는가가 너무 중요하다. 음, 그리고 그거에는 예를 들면은 여성 과학자가 어디에 어,
이렇게 남성 과학자들 사이에서 한 명이나 뭐 두 명, 어쨌든 소수로 끼워서 얘기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음, 그리고 혹은 여성 과학자가 뭐 소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여성의 뭔가 관련이 있을 때만 불려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어쨌든 그 둘 다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다를 잘하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뭐 칭찬해 주는 거는 좋은데 그리고 잘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우리처럼 그냥 아예 여성 과학자들이 그냥 우리가 과학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이게 정말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를 또 느꼈습니다. 음, 진짜 진리아라님 너무 큰일하고 있어. 네. 저희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닌 것 같은 게, 음. 팟빵 측에서 저희를 누가 예쁘게 봐주고 계신 것 같아요. 자꾸 저희를 메인에 어, 써주고, 사실 오늘도 이번 주 에피소드가 추천 에피소드에 떴거든요. 네? 진짜요? 네, 경희대, 음. 한의대에는 뇌과학자가 산다라고 오. 어제 릴리즈된 오. 에피소드에 떠가지고, 안에서 누가 어. 이를 좀 좋아해 주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너무 좋지. 네. 음. 아니, 저는 그래서 진짜, 이게 오히려 이제 취미능과학 녹화를 하고 오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프로도 저는 되게 하여튼 너무 잘 만들고 있고, 사실 거기 작가님들, 피디님들 다 여성들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하여튼 너무 좋은데, 그래서 뭐 또 불러주시면 또 나갈 거고, 하여튼 저는 최대한, 같이 하고 싶은데, 한번 이걸 해보니까, 너무 제 거를 따로 해보고 싶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제가 떠올랐던 사람은 뭐 장도연, 막 이런 사람들. 음, 어. 그러니까 데프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성 MC들 많잖아요. 아니면 하여튼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하여튼 그 여성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을 MC로 하고 여성 과학자들을 그냥 다 부르는 거지. 어. 그래서 얘기하면 진짜 얼마나 재밌을까. 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지금 사실 질리아라 님이 인터뷰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그것만 해도 사실 되게 재밌거든요. 그렇게 인터뷰로만 해도 너무 재밌는데 이거를 취미능과학식으로 매번 이제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에 그 분야에 계신 여성 과학자님 모시고 그다음에 뭐 저나 뭐 진리아라님 이렇게 같이 근데 또 우리만 있으면 또 약간 더 재밌게 해줄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진짜 정말 뭐 장도연 씨나 막 그런 분들 앉혀놓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야. 막 그런 걸 꿈꾸게 됐어. 너무 그런 거 해보고 싶다. 음. 언젠가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네요. 많은 걸 올 수 있을 것 같아. 들어주고 계시니까. 음. 네. 음. 음. 음, 저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음. 음. 우리 이과 여자 너무 네. 더막 제가 좀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올해 초반에 랩장님한테 그 새해 계획 여쭤볼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fem테크 관련해서, 작년에 말씀하셨나? 아무튼 fem테크 음. 관련해서 뭔가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 하셨었거든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주제로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 그렇죠. 그 예를 들면 펜테크도 너무 좋은 주제죠. 음. 음. 아니 제가 그래서 펜테크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게 그 모 보험 회사에 펜테크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몰랐죠. 보험회사에 연구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생소해요, 되게.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찾아봤는데 나중에 공유해 드릴게요.
그 사이트는. 이게 막 진짜 연구원들을 이제 데려다 놓고 연구를 막 하는 연구소는 아니고 뭔가 하여튼 그냥 이렇게 뭐 조사 같은 거 해서 보고서 같은 거 내고 약간 그냥 좀 그런 거 같아요. 실제로 연구원들이 막 있는 것 같진 않고. 근데 거기에서 어, 또 잡지를 만든다고 해서 음. 그 잡지의 창간호에 이제 또 글을 써달라는 그 요청이 와가지고 네. 제가 거기서 자궁에 대한 글을 썼거든요. 음.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계속 늦춰져가지고 발간 일정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내부에서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외주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잡지 만드는, 뭐 편집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그래서 제가 직접 소통은 못 했는데, 제가 간접적으로는 전해달라고는 얘기했는데 아마 그렇게 전해주진 않았을 것 같긴 하지만, 막 어필을 하긴 했거든요. 펜테크 너무 관심 있고, 만약에 잡지 나오면 창간 후 뭐 이렇게 뭐 창간 기념 이렇게 해서 펜테크 연구자들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막 으쌰으쌰 하면은 서로 좋지 않겠냐고. 제가 한번 얘기는 해봤는데 뭔가 하여튼 네, 잘 되는 것 같진 않지만 근데 나름대로는 뭐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음. 하고 있습니다. 음. 잡지가 나오면 돈을 받고 파는 게 될까요? 아니면 그냥 PDF를 홈페이지에서 볼 수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에 속한 거니까 약간 이제 홍보 뭐 이런 용으로 그냥 오픈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 저 또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세상이 핑크빛이 되니까 왠지 세상을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고 싶은 게 또 계속 생각이 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제가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이분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관계를 좋게 유지를 해서 음, 음. 이분들이 이제 뭐 조경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 AI 블루라고 새로운 책 나오셨잖아요. 몇 음, 달 전에. 그래서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저희도 홍보를 하고 이렇게 음, 업데이트도 계속 하면서 또 이분들 간에 뭐 뉴스레터라든지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계속 오래오래 유지를 하면서 또 기회가 되면은 저희 뭐 토크쇼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런 음, 그럼 좀 더 키우면 뭐 텀블벅을 열어가지고 막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해볼 수도 있는 음, 것 같고 아무튼 그 인적 자원, 소중한 인적 음. 자원을 저희가 잘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어, 들더라고요. 헉, 너무 좋죠. 어, 역시. 저 너무 찬성해요. 음. 음, 음. 약간 하여튼 저도 점점 더 우리 이거 진짜 이거 가능성이 너무 많다.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약간 이게 잘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약간 그 미디어 스타트업 음, 느낌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디어 스타트업에 혹시 그 비즈니스 모델은 구독료일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어, 그렇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아직은, 잘 알지 못하는 세계, 네. 수익 모델. 이제 다른 그 미디어들이 어떻게 수익 그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 막 이런 것도 좀 조사해보고 뭔가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막 왜냐면 하고 싶은 일이 막 자꾸 생기니까, 더 막 키우고 싶고, 어, 그리고 질리아라님도 너무 그럴 능력과 그럴 의지와 이런 게 너무 충만하고, 저도 그렇고 막 이러니까 요거를 막 살려가지고. 더 좀 키웠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막 들어서, 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음, 신청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저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뭐 출연료로 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소프트웨어를 지금은 줌 음, 제 음, 학생 어카운트가 언제 익스파이어 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 음, 잘리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것도 음, 이제 결국은 잘리게 될 거니까 줌 라이센스도 사면 좋겠고 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뭐 책 홍보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래서 제가 그쵸. 뭐 사실 뷰티 산업은 돈이 좀 있잖아요. 아무리 경제가 음, 어렵다 해도. 그래서 거기에 뭐 광고비를 지원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해보긴 했어요. 음, 광고비? 광고를 가져오는 거? 네. 그러니까 다른 아, 팟캐스트는 보면은 뭐 스포티파이와 함께하는 뭐 어떤 에피소드 하면은 계속 뭐 스포티파이에 좋은 뭐 그 홍보 광고 아, 타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원래 하던 아, 방송을 하고 그런 걸 하더라고요. 아, 음, 광고. 그치. 근데 그쵸. 뭐, 그것도 하나의 뭐 수익 모델이 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구독자를 좀 확보를 하면 더, 그쵸? 어필할 수 있으니까. 음, 음. 하여튼,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음. 음. 저는 또 다음, 우리 녹음하기 전에 또 뭐가 있냐면, 왜 올해 우리나라의 에이펙 무슨 그 회담을 주최를 하잖아요. 경주에서 하는데 이게 에이펙이 정상회담 뭐 같은 게 최종적으로 있지만 그 전 단계에서 되게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약간 실무자 회의 같은 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약간 여성 뭐 경제 발전에서의 여성 참여, 약간 요 분야로 해서 실무 회의 같은 게 열리는데 제주도에서 5월 초에 음. 거기에서 약간 발표를 하게 됐어요. 음. 주제는 늘 그 제가 하는 주제 있죠. 우리 스템 분야의 여성 관련한 음, 그 주제를 준비를 하다가 제가 지금 뭐에 지금 이렇게 좀 약간 꽂히기도 하고 좀 막히기도 한 게 뭐냐면, 어, 이게 논문을 찾다 보니까 무슨 젠더 이퀄리티 패러독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스템 분야. 네. 어, 그래서 그게 저는 처음에 본 거는 ICT 분야의 젠더 이퀄리티 패러독스라는 거를 먼저 접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특히 이제 예를 들면 ICT 분야라고 한다라고 하면 ICT 분야에 뭐 여성들이 아무래도 소수인데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사회나 국가가 성평등한 국가면 여성들이 ICT 분야나 스템 분야에 많이 진출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패러독스니까 뭐냐면 반대라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ICT 분야 같은 이제 분야에서 보면은 되게 훨씬 가장 그게 극단적으로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뭐 노르웨이나 뉴질랜드나 뭐 스웨덴 이런 북유럽들 뉴질랜드는 아니지만 하여튼 북유럽들 특히 이제 성평등 지수가 엄청 높은 거의 막 상위 뭐 한 탑 5 안에 들고 막 이런 데들이 ICT 분야의 여성 비율이 제일 낮아요. 음. 그리고 오히려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낮은 국가들 있죠. 약간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레이트, 뭐 튀니지야 뭔가 하여튼 요런 국가들은 막 60%막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패러독스라고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성평등 그러니까 뭐 이런 관련한 복지가 잘 돼 있고 뭐 인식도 높고 이러면 ICT 분야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할 것 같지만 오히려 완전 반대고 그거를 이제 최근에는 스템 분야가 전반적으로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얘를 하여튼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논문들을 제가 최근에 지금 읽고 있었어요. 혹시 이런 거 왜냐면 지금 질리아라 님이 주로 선진국에 계시니까 유럽에서 의 경험이 많으시 유럽에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여성계 어때요? 스템의 여성 참여 비율이 성평등 지수와 반비례하다는 것은 제가 제 주변에서 봤을 때 보고 들은 거 바탕으로 저도 느꼈거든요. 북유럽에 오히려 적은 것 같다? 오, 그렇구나. 이게 복지국가일수록 그러니까 덜 경쟁적인 사회일수록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 독일에서 만난 어떤 여성분이 물리학과 물리학 박사를 했어요. 그리고 물리학의 뭐 양자 뭐 어쩌고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궁금증이 끝나지가 않아서 과학 철학 박사까지 했어요. 그 오, 다음에 자기는 엄마가 너무 되고 싶다. 자기는 가정을 너무 꾸리고 싶다. 해가지고 학계는 그냥 거기서 땡치고 그냥 산업계에 취직한 다음에 이제 가정에 중심을 두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음,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개인의 사례지만 음, 또 다른 여성 박사들을 이제 졸업을 앞둔 박사 과정생들을 보면 나는 공부 끝나고는 가족 중심적으로 삶을 살고 싶다. 나는 파트타임 일하면서 육아에 신경 쓰고 싶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음, 음, 음. 그게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음, 전혀 아니죠. 개인의 선택이고 삶을 음, 어떻게. 근데 이게 이렇게 수치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막 그게 그래프를 그리면 진짜 너무 이렇게 나와요. 음, 완전 반비례 그래프로. 네. 특히 IT 분야는 더 그렇고 스템으로 넓히면은 사실 거기에 왜 스템 분야라고 하면은 이미 거기에 자연 계열하고 공학 계열이 굉장히 사실 차이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막 2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간 요 효과가 좀 약해져가지고 이제 기울기는 조금 약해지긴 하거든요. ICT는 더 정말 너무 너무 명백하게 반비례가 나오고 그치만 스템 전 분야로 넓혀도 거의 그 정도 기울기가 조금 낮아진다 뿐이지 진짜 딱 그런 반비례에 가까운 그래프가 나오는 게 이게 되게 하여튼 저의 뭐 가장 큰 주장은 이 스템 분야건 뭐 ICT 분야건 하여튼 뭐 이 스템 분야의 여성 진출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만들 때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정책이라는 게 있기 어렵고 그런 문화적인 차이들, 뭐 국가 간의 차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고 왜 여성들이 그러니까 남성들에 비해서 계속해서 소수 인지에 대해서 더 좀 그 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막 복지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성평등 지수가 사회가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어떤 스템만의 어떤 또 그게 요인이 있는 거죠. 뭔가 하여튼 그런 주장을 하고 싶기는 한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제 논문들에서 막 또 각자가 또 다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약간 조금 제가 이건 좀 아닌데 싶었던 거는 그 질리아나 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유럽 국가 뭐 내지는 하여튼 성평등 지수가 높은 국가들이 그 경제적인 어떤 그 필요가 좀 적기 때문에 본인의 선호에 따른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결과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랑 쌍이냐면 성평등 지수가 낮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스템 분야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이 안정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이 자기의 선호하고는 좀 무관하게 그 분야에 진출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와, 이거 너무 서구 중심적인, 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인데 다른 성평등 지수가 낮은 국가들의 여성들이 자기의 선호를 못 따라가고 음.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안정성 때문에 스템을 선택한다라는 설명을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 너무 본질주의적인 거 아니에요? 여성은 결국은 그 가정에 집중하는 것을 선호하는 게 본질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사실 뭐 가정에 대한 선호라기보다는 그 선호가 예를 들면 내가 그 분야, 뭐 과학기술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논문에서는 그거죠. 여학생들이 수학, 과학에 별로 흥미가 없어서 그냥 그 분야를 안 선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걸 합리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니까 선택 안 하는 거다. 근데 약간 이제 뭐 하여튼 성평등 지수가 낮은 국가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어, 그러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못 한다는 거죠. 내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기 가면 돈 많이 버니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으니까 선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는 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 그래서 사실 우리 오늘 녹음하기 전까지 제가 그 논문을 읽으면서 무슨 이런 설명이 다 음.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질리아라님한테 일러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좋은 저널이었나요? 설마?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널 자체는 뭐 그렇게까지 막 딱 이름 들으면 아는 그런 건 아니었고, 음. 사이콜로지컬 사이언스라는 데 실린 논문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패러독스에 제가 지금 빠져 있다. 얘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볼까? 젠더 이퀄리티 패러독스라는 이 표현 자체는 그래도 여러 명이서 쓰고 있는 표현인 거죠. 네. 이게 제가 제일 처음 봤던 거는 유네스코 보고서에서 제일 처음 봤어요. 이게 음. 실제로 거기서 제일 처음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음. 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아마 한 2017년 막 이때쯤의 보고서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 보고서에도 명확하게 원인을 제시를 못 하더라고요. 음. 이런 패러독스가 있어서 하여튼 이거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 정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거랑 다르다. 반대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후에 연구자들이 이거를 연구를 했겠지라고 하고서 이제 제가 조금 몇 개 찾아본 거죠. 음.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에 그 미셸 오바마랑 오프라 윈프리랑 같이 토크쇼 하는 걸 음, 봤거든요. 음, 거기서 음, 제가 되게 처음 들어보는 표현을 했었는데 그 you can have it all but not at the same time 뭐 이런 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자들한테 you can't have it all 가정 아니면 일이다라고 말을 하곤 하는데 사실 둘 다 가질 음, 수 있다. 근데 음. 동시에는 불가능하다. 자기들이 해보니까. 제가 알기로 오프라 아, 위프리는, 어, 자녀가 없는데, 이제, 미셸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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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걸 듣고 제가 중요하다고 이제 새롭게 깨달은 거는 약간 그 업계의 플렉시빌리티? 인앤아웃을 할 수 있는? 음, 그게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ICT가 음, 워낙 패스트 페이스
되게 막 경쟁이 좀 치열하고 항상 뭐 한 달 주기로 이제 뭐가 프론티어냐가 바뀌는 그런 업계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뭐 인공지능, 로보틱스 이런 분야는 지금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어 업계에 융통성 있게 인앤아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긴다면 그게 또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저는 근데 그 방금 얘기하신 둘 다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못 가질 뿐이다 라고 하는 것도 전 사실 그렇게 막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남자들은 동시에 갖잖아. 음, 우리가 그걸 만족하면 안 될 것 같아. 음, 우리의 일을 유연하게 하면서 내가 어쨌든 시차를 두지만 다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등은 아닌 것 같고 사실 그거를 지적한 게 우리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무튼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이 정확하게 그거를 지적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세대별로 변화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분이 약간 거의 한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미국의 여성들이 일과 가정 양립을 어떤 식으로 이거를 추구했는지를 약간 이게 페이즈를 막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일 포기하고 가정 뭐 그 다음에는 뭐 또 뭐 가정 포기하고 막 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최근에는 이거 두 개를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를 위해서 여성들이 유연하게 일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그러지 않아도 되는 남성들보다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왜 이 문제가 결국에는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음. 어쨌든 여성들은 분투를 하는 건데 네. 여성들을 당연히 탓하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이거 두 개를 다 잡기 위해서 분투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자기의 커리어를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하고 유연한 근무를 선택을 하는 거고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 원하는 만큼의 뭐랄까 하여튼 올라갈 수 있는 음, 보통 그렇게 유연한 직업들이 그렇게 막 상대적으로 고소득은 아니니까 고소득이 안정적이고 이런 직업들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음, 그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셔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공감을 했던 음. 그러게요. 어렵네요. 그 미셸 오바마 저는 그 얘기 되게 기억나는 게 그분도 이제 아이 키우면서 되게 힘드셨을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심지어 그 버락 오바마인데 자기가 남편을 막 창문에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리고 네? 싶은 적. 아, 진짜. 어. 쉽다. 그럴 정도로 이제 그분도 이제 그 느낀 거지. 왜 나만 약간 힘들고 저 사람은 막 존경받는 막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하여튼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던가 무슨 어디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그런 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남편이 버락 오바마여도 안 되는 건 안 되는구나. 이 차이를 이 힘이 참 엄청나구나. 뭐랄까 이 구조의 힘이랄까 뭔가 하여튼 근데 지금 막 시스템을,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그게 좀 와닿지 않을까요? Not at the same time이라고는 말이. 그렇죠, 그렇죠. 어 근데 그거 지향점으로서는 더 우리는 음, 더 그 이상을 상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또 내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당장 포기했다고 막 그 죄책감을 갖거나 그런 것보다는 훨씬 낫죠. 훨씬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음,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 음, 약간 그런, 네, 이해됐어요. 음.
네. 오늘은 그럼 이쯤에서 마무리할까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한 달 잘 보내시고 다음 달에 네,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기사 준비 잘 하시고. 그럼 우리 다음 녹음할 때는 이제 다른 곳에, 독일에 있어요. 암스테르담에 계시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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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에는 또 다른 시공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